어쨌든 간에 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건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열심히 취재해서 나오는 기사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확한 팩트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지만 이 자리에 참여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 우상호 수석이 정청래 대표가 당도 참여해야 된다. 왜 합의해놓고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상호 수석이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는 건데 왜 당이 관여하느냐.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야 된다고 맞섰다. 계속 이런 실랑이가 반복되니까 우상호 수석이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워딩이 이 말이 우상호 수석 스타일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이건 정말 우상호 아시죠? 내 스타일 잘 알지 않느냐.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골맞던 갈등이 아직 뭐 시작... 골맞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게 마치 그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으로 이렇게 기사 쓰긴 좋죠. 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우리 김소희 의원이 벌써 얘기하셨는데 누구 얘기하는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님,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 그리고 SBS 보도국의 정화석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소희 의원님, 잠깐 광고 나간 사이에 여의도 대통령 이야기가 혹시 방송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갖고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좀 얘기하신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경청을 했던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경청. 귀에서 요새 말로 귀에서 요새 젊은 애들 말로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청래 대표도 데뷔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귀에서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연설이 길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훌륭했다는 거죠. 꽂혔다는 거. 이왕 말 하신 김에 왜 어떤 면에서 그러셨는지? 뭐 약간 본인 거울 보면서 자기 독백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오늘 신문 1면이 대통령과 양당의 대표들이 이제 손잡고 있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진이 거의 다 1면에 실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반영한 내용으로 해서 조금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약간의 피로감도 느끼는 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위원 정당을 해산하자는 얘기까지는 못 하시고 그걸 돌려 말씀하시고 약간 내용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경제가 팍팍하고 어려운지를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모두를 아우르겠다 얘기하면서 뭐 반쪽의 국민만 국민이 아니다 얘기하시면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겼으면 싶거든요. 여당 대표로서.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조금 없었습니다.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오늘 메시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를 인용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이쪽 바닥에서는 이제 그 왜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았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민주당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뭐 국민들한테는 절대 권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수명을 저는 단축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스스로 잘 판단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말씀을 길게 들었으니까 부승찬 의원님한테는 오늘 정청래 대표의 연설이 어땠는지 민주당 의원으로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뭐 50분 정도의 연설에 한 40번 박수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 정도 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건 아니고 자발적이다. 박수 치라는 지시가 보통 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 김소희 의원님께서 너무 이 날카로운 지적을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해 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내란 종식 그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어찌됐든 내란 수개의 범죄 혐의 를 갖고 있는 윤석열을 배출한 당이고 거기서 후보를 냈고 그러면 이제 진정한 반성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이건 피로감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되는 시대적 정신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여야 당 대표가 또 이게 포즈를 딱 취하고 마치 협치의 이미지를 네. 발산을 했는데 그걸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게 돌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직설적으로 가는 게 본인 스타일인데 상당히 돌렸어요.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위원정당 해산과 관련돼서도 가능성 이렇게 가면 해산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위원정당 해산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원래 스타일인데 상당히 돌렸고요.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후반부 반 이상을 민생과 관련된 겁니다. 앞쪽에만 이렇게 우리 김소희 의원님께서 막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듣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네. 민생과 관련된 얘기도 충분히 했고요. 결국은 민생이라는 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거 정당이 이게 결국 국민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그 후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화석 의원, 뭐 기자들이 평가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일단 좀 길었고요. 예. 50분이 좀 넘더라고요. 예. 한시간 그리고 넘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저 부승찬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정청래 대표 스타일이면은 이거보다 좀 더 세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그래도 이제 그 이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그 이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하고 뭐 대통령하고 이제 3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 그 부분에 대한 호평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대표 연설에서 그래도 그나마 위원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어법을 잠깐 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분명히 이거 아니었으면은 정청래 대표 스타일이었으면은 이거는 바로 위원정당 해산의 그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예. 그렇죠. 국민의힘 향해서 이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걸 극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경하다, 강성이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정청래 대표에게는 장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연설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안 그러면 땡땡땡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원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위원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거 지금 계속 아마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저 지방선거 전에 실제로 현실화하는 건 아니냐. 그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 지금 특검을 계속 연장시키는 법안을 하고 그게 결국 지방선거까지 이 얘기를 계속 끌고 가서 우리의 지방선거를 망치겠다라는 뭐 계획이라는 거는 뭐 생각하면 다 위원정당 알지 해산 않겠어? 심판 청구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네. 제기가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하는 저는 얘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는 것 같아서. 뭐 저희가 더 잘못을 한다면 예. 충분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을 얻고 가능하겠지만 그건 저희한테 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내란 하는데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그 이슈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내란 특별 재판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판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무리수를 두는 것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네. 예. 그래서 내란 재판 특별부는 경선 당시에 저희 민주파출소가 잠깐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나가신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거를 반대하시는 이제 다른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처럼 네, 조금 심각하게 이제 딱 지금 특검에서 어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치가 수사 과정에서 좀 나오지 않아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정천회 대표의 연설 내용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러한 논리로 언제까지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란 얘기만 하고 할 거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검이 수사를 하면 특검에 맡기고 민주당과 정치권은 국민에게 민생과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또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부승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정을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촉박을 하고 어찌됐든 이걸 정리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 내란을 정리하는 것도 민생입니다. 지금 우리 추운 겨울 12월 3일 날 국민들은 여의도에 몰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4개월을 장장 4개월을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거리로 나섰잖아요. 이게 민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재판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결국은 상권 분립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또 다른 정치인에 의해서 뭐 결정되는 판사들이라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 민주당 전체 의견은 아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예. 근데 이제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말이 약간 바뀌더라고요.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표현이 바뀌더라고요. 특별 재판부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제 발의를 했던 거고. 115명이 함께는. 저도 이제 거기 일원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담 재판부는 이제 법원 내, 그렇죠. 사법부 내에 두는 거고 기존의 판사들로 구성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헌법에 그것도 명시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헌법에 명시 규정돼 있죠. 그러면 매일 사법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우리 판사 1인당 재판 건수가 그렇죠. 몇 개냐.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설치에 대해서는 이거를 굳이 일반인 재판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거든요. 지금 군사법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법원도 지금 아예 피의자로 기소가 된 피고인인데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지금 6개월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나마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 재판부를 마치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내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3대 특검 특위에서 특별 재판부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죠. 의견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반하는 이거는 너무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토의 과정인 거죠.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든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 윤석열, 김영현 또 누가 있을까요? 세 사람이던데 노상원. 이 재판을 담당하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정화석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상황에서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헌법소원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민주당은 난리가 날 텐데 왜냐하면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법원 내에서 나온 얘기. 근데 지기현 판사가 일단은 12월까지 지금 맞아요. 이제 심리를 마무리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다음에 이제 그걸 제청을 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든 내란 특별 재판부든 그것이 굉장히 본격화될 가능성이 많고 예. 일단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발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내란 같은 그런 어떤 국가적인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어떤 그 이 뭐 추첨으로 하든 뭘로 하든 배정되는 판사가 그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그 중요한 사건의 결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것이 뭐 이 박기승이었던가요? 이 네, 부분에 있어서 박기승 이제 의원, 판사 출신.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권이라는 게 법원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가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헌적인 요소만 잘 배제를 하면 사실은 이 부분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 특별 재판부가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 전담이죠. 전담 재판부. 예, 전담이겠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뭐 지기현 판사냐 아니면 또 무슨 다른 판사냐에 따라서 정말 사건의 어떤 그런 그 이 재판의 진행이 획획 갈리는 상태라면 그 부분도 뭐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이것이 그러니까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또 다른 독특한 취향을 위한 또 하나의 재판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그러면 그거는 좀 어찌 보면 정말 국회가 사법권을 침해하는 방향 쪽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신중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또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런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말 오히려 그러한 어떤 것들을 추진해서 실제 현실화할 경우에 이게 위헌 심판이 들어가 버리면 헌법성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정말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재판부가 꾸려지고 거기서 이제 위헌 심판 이제 청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인용이 돼 버리면 이거는 그냥 이 판결 자체가 다 무효니까 이런 특별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리는 없는데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그렇죠. 쭉 절차를 진행해서 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물론 그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느냐를 갖고 먼저 판단하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더 큰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론이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예. 사실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의총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예. 예,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이제 계속해서 주요 피의자들이 예. 구속이 기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기각이 총리 예. 아니 그것뿐만 예. 아니라 이제 김건희 예. 집사들 일종의 집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각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굳이 이거를 전담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는 거지. 예. 이게 마치 그때 당시에 이제 박찬대 전 대표가 이제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그냥 특별 재판부였고요. 그래서 115명이 찬성을 예. 했는데 이게 공론화되거나 여론화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박찬대 전 대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거 외에는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날 원내 대책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기사로 다 나와서 저희도 아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정청래 대표가 회의 맞아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최고위 해요. 회의 대표가 때 언급을 하기 하셨잖아요. 때문에. 아니 이게 최고위의 권위가 네. 있으니까. 부수창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네.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회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기자들은 국민들은 이거 민주당 맞아요. 대표가 저거 민주당.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거 의지가 강한 모양이다 이럴 거 네. 아닙니까? 아니 의지는 있을 오늘 수밖에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오늘도 의지는 있을 얘기했잖아요. 수밖에 오늘- 없죠. 이게 저희 의원님.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 작년 겨울에 그거 다 똑같이 모든 국민이랑 다 똑같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넘겨줬잖아요. 특검을 잘 하시고 빨리 끝내시라는 건데 지금 우리 당 의원님들 다 압수수색해도 결과 안 나오고 지금 하다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 하는 그거는 생각을 할 수 아직 있잖아요. 결과 발표를 안 했고요.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 좀 마무리를 빨리 해주셔서 이제 과거를 좀 시작을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예,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뭐 사건이 종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아이고 같아요. 예. 이거 간단하게 그러면 이왕 뭐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만 한번 듣고 넘어가죠. 민주당 내 토론회에서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인데 박희승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법은
추진하면 오히려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공개적으로 했다. 이것도 대단히 현 민주당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박희승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원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윤석열이 국회 그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네.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박희성 의원님, 일단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아직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당 차원에서 논의 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엄과 똑같다. 저 워딩이 예.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이 맞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세력과 똑같아서는 네.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맞아요. 하는 박희승 의원의 우려는 뭐 충분히 저도 예. 아니 다양한 의견들이 예. 나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담 재판부 얘기도 나온 거고요. 예. 어찌됐든 이게 가장 피해자는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는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런데 법원에서 원래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쵸. 저 사법부. 법을 통해서 가령 법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재판부를 지정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의 사법화를 예. 우려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렇잖아요. 많으시잖아요. 박희승 의원이 예. 말한 그런 예. 어떤 위헌 예. 소지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사법권이 법원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 배당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가 하는 맞아요. 그 이런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갖다 얘기한 거.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연설 한번 또 들어볼까요? 검찰청 폐지 이게 추석 선물로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는데 이제 얼마 전 고위당정에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연설에도 포함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추석 귀환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저 내용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뉴스는 오늘, 아닌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아마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 내용을 또 집어넣은 것 같고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네. 이 중앙일보인가요?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후속 입법 보완책을 논의할 기구를 만드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정부 입법 형태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논의한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논의할 때 당정대가 다 같이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과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는 내용을 우상호 수석의 발언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중앙일보가 자세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우상호 수석이 잘 쓰는 표현이 또 들어가서 우상호 수석이 정말로 이런 말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우상호 수석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보셨습니까, 정하섭 의원? 그 내용이 상당히 중앙일보가 길게 써서 오늘 많은 언론이 좀 인용을 하고 있던데. 예, 그 기사는 제가 예, 봤는데요. 예. 뭐 우상호 수석의 해명까지는 예. 못 봤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뭐 예. 조금 전에 주영진 의원 뭐 그동안 이제 우상호 수석 그 이전에 예. 취재해본 그 경험에 따르면은 상당히 우상호스러운 멘트다라는 느낌이 뭐 그 드는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럴 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그 이 정청래 대표가 뭐 꾸준히 지금 외쳐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일을 하시라. 나는 싸우겠다. 예. 예. 그리고 그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 세 가지 주제가 검찰, 사법, 언론
지금 저기 그 교수단 대표연설에서도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그 중에 한 축이 검찰 개혁이고 그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해야 되고 그 추석 전에 하는데 아직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국가수사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석 전에 하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개혁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추석 전에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 과정에서 계속 비록 정부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당이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 그 과정 속에서 네. 이 얘기 정청래 대표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황상으로도 봐도 중앙일보 기사가 아주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뭐 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사실 여기 부승찬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당 그리고 정대가 한참 동안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 내지는 조율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력의 요소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건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열심히 취재해서 나온 기사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확한 팩트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지만 이 자리에 참여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 우상호 수석이 정청래 대표가 당도 참여해야 된다. 왜 합의해놓고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상호 수석이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는 건데 왜 당이 관여하느냐.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야 된다고 맞섰다. 계속 이런 실랑이가 반복되니까 우상호 수석이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워딩이 이 말이 우상호 수석 스타일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이건 정말 우상호 아시죠? 내 스타일 잘 알지 않느냐.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제가 이게 드디어 이제 골맞던 갈등이 아직 뭐 꺼지기 갈등 골맞던 이게 갈등이기보다는 보면 이게 마치 그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으로 이렇게 기사 쓰긴 좋죠. 예. 근데 저도 이제 이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견이 서로 다르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정색하고 얘기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여기 이 질문지가 있어서 확인하고 들어온 거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둔다. 네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입법은 또 당에서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중복된다. 예. 정부 주도하에. 예. 근데 이게 검찰개혁 TF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데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문구를 갖고 이거를 두 개 중복해서 넣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갈등이 이제 드디어 표출된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어쨌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 밑에 두느냐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다가 결국은 민주당 내 강경파 의견대로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기로 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이 좀 됐다고. 그거는 잘못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강경파의 주도는 아니고요. 예. 그때 뭐냐면 의총에서 그 행안부 밑으로 둬야 된다는 의견만 제시한 의원들이 있었지 법무부 관련된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없었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브리핑에서 네,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의원 한 그게- 명도 없었다. 네, 법무부에 둬야 된다고. 의원이 법무부 산하에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같이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거는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경찰과 같은 조직에 놓는 거랑 똑같은 아니 우려 사항이 그건 좀 있는 거죠.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공소청은요 보안 수사권도 갖고 있고 실제적인 기능적 보안 수사권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 1년 왜냐하면 동안 이게 유예되면서 논의해야 되는 영장이라든지 실질적인 내용 기소권 아닌가?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려하는 순간 보안 수사가 되는 거예요. 수사 지휘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검사들이 못할 뿐이지. 그리고 행안부에 두잖아요. 근데
법무부는요 다 이제 판사 검사로 다 중심이 딱 짜여졌어요. 진영이 자기 패밀리예요. 근데 행안부 리더십은 좀 달라요. 장관부터 차관부터 좀 다르거든요. 경찰하고 좀 달라요. 리더십이 다르고 미래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면 개혁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공수처도 있죠. 국가수사본부도 있죠. 그다음에 중수청도 있죠. 그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공소청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 장관이 이게 통제 가능한 걸로 두 개를 다 놓는다. 이랬을 때 벌어지는 일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저는 지금보다 저는 행안부에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법무부에 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 나오는 거. 왜? 그거는 뭐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 정부의 그러니까 입장이고. 아까 강성만 이게 강성 의원들에 휘둘려서 마치 행안부로 가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의견이 법무부 산하에 같이 두는 건 아니다. 그리고 수사 기능만 갖고 있지 이거를 또 조율해서 인지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올라가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탁탁 맡기기 때문에 견제 균형이 돼요. 그다음에 아까 공수처를 그냥 등한시하는 게 있는데 공수처 역시 견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아니면 뭐 국무총리실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공수처는 약간 또 모순되는 게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에 예. 대해서만 예. 하는 예. 거니까 예.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기 그 때문에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지금 신뢰를 뭐 시간이 짧아서 그러긴 하지만 아직까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지난 내란 범죄 수사 관련해서도 내란 혐의 수사에서도 공수처가 실력이 맞아요. 없음이 네. 만천에 드러나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불안해했던 것 아닙니까? 검사 수도 너무 적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사실은 인력 개혁의 자체가 방향에 예. 대해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우려에 대한 것들을 이미 대통령실은 정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TF를 구성해서 좀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 당 대표께서 아니 계속 그거는 다 저 협의된 내용을 발표하는 거지 거기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당정대 그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결정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래 행안부로 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정책 결정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좀 오해하시는 예.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이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지켜보겠습니다. 있고 힘든가? 25일 본회의에서 또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될지 지난번에 발표된 대로 통과가 될지 어떨지도 좀 봐야 되는데 단 하나 분명한 거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틀림없이 이 검찰개혁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 자체가 당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 자체가 민주당에서 저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언론은 기우제 지내지 마라. 당정대는 한 원팀이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약간 과거 정권과 다른 게 여당에서 자꾸 당정대 원팀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대통령실은 그냥 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하여튼 그거는 그 슬기롭게 우리가 잘 조율해 가면서 할 것이다.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정청래 대표의 독특한 리더십이죠.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